한동훈 레임덕. 한동훈 레임덕. 제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동훈이 그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요 레임덕이 온 것 같아. 국민의힘에서 물론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동훈이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난리 쳤을 때 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는 한동훈의 말이 국힘에서 먹히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재밌어.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 우선 이 얘기 하기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이죠. 오늘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3명이지요. 그래서 3투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부겸 의원, 이재명 대표 셋이서 그 3투 체제 선대위 출범을 오늘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못하니까 왜냐면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다닙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해서 3톱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건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원래 선거할 때 공동선대위원장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필요한 거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을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 김부겸 총리 잘 세운 거예요? 잘 세운 건가요? 저는 뭐 잘 세웠다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쓰리톱이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뭔가 되게 당이 친명 비명 분란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김부겸 같은 경우는 임종석 관련해 가지고 살려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 보였거든요. 갈등이 있어 보였어. 그런데 김부겸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갈등이 없구나. 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선대위가 안정적이다. 민주당이 좀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얼핏 보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잘못하면은 공동선대위원장이 없는 게 날 수도 있어요. 가령 지난 2022년도에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을 세우는데 그때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누구 앉혔어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을 앉혔어요. 박지원을요. 얘가 뭔데? 얘 아무것도 아니를. 그냥 사실은 마스코트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1년 동안 했던 짓이 어떤 짓입니까? 저는 대선 지는데 이 박지원이가 엄청 큰일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선대위원장은 앉히지 않는 게 나아. 이런 애 앉혀가지고 사실은 그때 망한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건 공동비대위원장이건 공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리를 줄 때는요, 신중해야 돼. 그냥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젊은 20대와 함께 합니다. 뭐 그런 거 하려고 앉혔는지 모르겠지만, 얘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20대 여성들하고 완전 원수예요, 원수. 얘 항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여성 당원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딸, 아주 개딸이라고 하면서 편남 정치라고 떠드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지지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면요. 난 요번에 사실 좀 놀랬어.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한테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했어. 김부겸이 받았어. 받았는데 김부겸이 수락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헛소리를 하지? 지금 어차피 공천 끝났고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야. 그래서 선대위원장 같이 하자고 했으면 본인이 그냥 받으면 돼. 받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어떤 소리를 짓거리느냐.
공천 갈등을 갑자기 또 끄집어가지고 사과를 해요. 기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느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공천 갈등을 사과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갈등은 당연히 있어요. 아니, 공천하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은 당연히 있는데 이거를 사과까지 할 정도면은 그 공천 갈등에서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전제로 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맞고 그릇을 떠나가지고 그 전에 당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당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이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있었던 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죠. 갈등이 있었지. 그런데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혁신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주시기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하도 민주당이 뭐 공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공천을 결과적으로 그 실체를 봐달라. 30% 넘게 현역이 바뀌었고 새로운 얼굴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히 비명 행사, 친명 행제냐? 그거 아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싸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언론들이 지금 막 이렇게 프레임 씌워갖고 보도하는데 내용을 잘 봐라. 잘 보면 이거는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부겸이 갑자기 그거를 싹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 사과를.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김부겸과 이해찬과 이재명 대표가 셋이서 뭐 쓰리톱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한 달 동안 선거운동 하면서 김부겸 총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바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또 하나 갈등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 하고 총선 이후 총선 이길 것 같거든. 그럼 이긴 다음에 어떻게 내가 좀 이재명 말고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뭐 세력을 좀 키워볼까? 아니면 어떻게 좀 뭐 주도권을 가져볼까 하면서 총선 중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세 명이서 쓰리톱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하고 쓰리톱으로 간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한동훈에게 물어봤어요. 어저께 물어봤어. 지금 민주당은 쓰리톱으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새끼 뭐라고 하냐. 하여튼간 말을 정말 싸가지 없이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은 이런 거 없다. 우리는 원톱. 내가 짱이야. 나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불려 나온 당대표야. 하면서 우리는 뭐 쓰리톱 이런 거 없어. 원톱. 무조건 한동훈 짱 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쓰리톱을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을 하냐? 조롱이지, 조롱. 민주당은 이재명이 재판도 가야 하고 혼자서 선거 지휘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서 세 명이 하지만 나는 가능해.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은 지금 뭐 범죄 혐의자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시간도 없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해찬, 김부겸 필요하지만 나는 가능해 혼자 해도. 그런 소리 했단 말이야. 어저께. 근데 이 새끼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문제가 생겨요. 이거 TV조선 오늘 단독이죠. 단독. 여당이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에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를 요청했다. 요청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4.10 총선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대요. 한동훈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나 원탑이야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제안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밑에 보면은 장도혁이 뭐라고 하냐.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동훈이야. 한동훈 원톱이 맞아. 그런데 선거구가 254개를 다른데 물리적으로 한동훈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나눠서 하려고 공동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은요. 민주당도 쓰리톱이라고 하고 말로는 뭐 3명이서 뭐 동일한 무슨 위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고 굳이 이재명을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총괄이고 그러면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지금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언론들은 민주당은 이 3명이 뭐 권한과 뭐 그런 것들을 정말 딱 분할해가지고 동일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 그렇지. 총괄은 결국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총괄이면서 공동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은 권한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새끼들도. 근데 본인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싸가지. 이재명은 혼자 못하지? 난 혼자 할 수 있어. 뭘 혼자 해. 바로 다음날 국민의힘이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함께 하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웃기는 놈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공천을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우리 야당은 혁신 공천이었는데 너희 여당은 폐륜, 친일, 극우 공천이라고 비판을 했죠. 이게 맞는 말이죠. 최상병 사건은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은 핵심 이 피의자, 이 증인들이 있잖아. 뭐 신범철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을 줘버렸어. 이게 말이 돼? 공천 주면 됩니까? 더군다나 예전에 뭡니까? 불법 여론 조작, 댓글 그런 걸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은 이 죄인들을, 이 범죄자들을 사면시킨 다음에 공천을 줬지요. 저기 충남 당진의 정용선, 충북 청주 서원의 김진모, 이게 말이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장해찬, 아니 뭐 난교를 하더라도 실력 있으면 존중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음란 공천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돈 받는 장면 정우택 찍혔는데 공천을 줘버려. 돈봉투 공천. 맞죠?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는 이런 친일 공천 아닙니까? 그리고 도태우, 5.18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 했어요? 그 총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태우 같은 사람들 극우 공천이죠. 이 비판을 막 했어.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가만 안 있죠. 한동훈이 그거 딱 받으면은 바로 반응해야 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도태우를 가리켜갖고 극우 공천이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갑자기 막 이거 갖고 조롱을 해. 우리 중에 일베 있어요? 일베? 그러니까 한동훈 머릿속에 극우는 일베거든요. 우리 중에 일베 있어요? 우리 일베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일베 아니야? 이재명 옛날에 일베 들어가서 글도 쓰고 했다며?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야. 우리 일베 있어요, 일베? 일베 없잖아. 그러고 났더니 바로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도태우가 알고 보니까 일베네. 일베야. 몰라, 본인은 나 일베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SNS에 일베 글들을 갖고 와갖고 막 퍼날았어. 아, 이러면 일베지. 응? 그거 아닙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게 SNS, 이 그 페이스북 이건데 그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 모르겠어. 거기에 일베 뉴스들을 다 퍼와갖고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일베지 뭐 일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황했어. 지가 한 말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도태우는 구구가 아니다. 그러면 될 거를 우리 일베 있어요? 일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베는 구구다. 그럼 제가 인정한 거 아니야. 근데 도태우가 일베였어. 그럼 어떡합니까? 한동훈이가 결국 어저께 바로 5.18 폄훼한 도태우 공천 재검토하라고 공관위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한동훈이가. 이 요청은 말이 요청이지 도태우 공천 취소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할 게 아니면은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아니 공천된 사람을,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재검토하라. 그 말은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안 돼 해버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르라는 소리야. 아웃시켜! 그 말이라고요. 실제로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김연아 같은 경우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을 했었어. 그런데 하루 만에 한동훈이 보류시켰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있다고 해서 보류시켰어요. 근데 김연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김연아가 공천되면서 막 김연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막 기사가 나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 시끄럽지도 않았어. 김연아 문제야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대단하게 이슈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김연아 보류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김용태 갖다 넣었죠. 이때는 이게 언제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2월 23일 2월 중순이었거든요. 한동훈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공관위가 오늘 입장이 나왔죠. 뭐 도태우는 그냥 공천 유지할게. 공천 유지하겠대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공관위원이 9명이 있거든요. 정응한 위원장만 찬성한 게 아니고 공관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한동훈이 뭔데 씨발 우리가 공천했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그래. 야 공천 유지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다시 좀 봐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태우 날리지 않고 그냥 유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한동훈의 말이 그냥 기운이 확 빠지는 거죠. 이거는 저는 도태우도 도태우지만 한동훈이 직접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재검토라는 건 진짜로 재검토 해봐가 아니에요. 날려버리라는 거지. 근데 날리지 않고 결국 도태우를 살렸어요. 살렸어. 야,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 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국힘 안에서 더 이상 그 초반처럼 그렇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이 짧은 기간에 이것도 레임덕이라면 레임덕이 왔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총선 져버리면요 한동훈은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의석수를 좀 가져가지고 한동훈과 윤석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윤석열보다 한동훈 이 새끼 수사받는 거, 검찰에 공수처에 끌려다니고 조사받고 감옥 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한동훈도 혐의가 있죠. 진짜
검언 유착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요번에 이종섭 도피시킨 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걸려버렸고 제대로 걸린 거죠. 네. 아마 흥분돼. 다음 달이면은 선거가 끝난 거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 야, 지난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야, 4월 10일 이후에는 그나마 좀 숨이 서지겠구나. 저 기고만장한 새끼들, 정말 이 심판대에 당장은 못 세우겠지만 저것들 진짜 이 뭐라고 할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지금 4월 10일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예. 하여간 한동훈 레임덕이 지금 그 증상이 징후가 너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죠. 예.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네 번째 이슈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상담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상담 꼭 받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물이 라이브 지금 방송이 산업 ING와 사물이 라이브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사물이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셔갖고 사물이의 주주가 되어주시면 우리 방송이 지속 가능한 방송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를 가입하시면 오늘 이거 내가 안 갖고 왔나? 사사비 멤버십들을 위한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을 요약하고 비평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이 여러분들 제공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이버 라이브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방송,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가 이제